해피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공부를 잘하는 세 가지 기록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오늘 읽은 책은 거인의 노트라는 김익환 교수님의 책입니다. 이 책은 기록학자답게 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록법에 대한 건데, 우리 인생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이 책을 읽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책 기록에 첫 번째, 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책을 저도 그러는데, 책 읽을 때는 줄을 긋거나 도서관에 제출한 거는 물론 할 수 없지만,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메모하거나 내 생각을, 내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,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를 친다든지 별표를 한다든지 나름의 그런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. 책은 우리가 읽고 지나가고 나면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지 않고 또 휘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기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주저리 하면 뭐 길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간략한 키워드로 적는 거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? 한 권을 읽고 나면 그게 한 권을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다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읽게 되면 앞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또 기록을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챕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이 궁금하겠지만은 잠깐 멈추고 맥락을 파악하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읽은 그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내용, 핵심 내용을 기록을 하라라고 추천합니다. 그리고 완독을 했다라면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 괜찮은 책이야 아니면 별로야 라고 이렇게 나름의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, 완독을 했다라면 목차를 다시 책을 치우지 말고 목차를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되뇌어 보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이라든지 안에 내용들은 좀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그 인용할 부분을 다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. 물론 이거는 뭐 글로 써도 되고 손글씨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컴퓨터에 옮겨도 되고 본인이 뭐 SNS에 기록을 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은 우리가 암기를 잘하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 있는데,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책을 읽는 것처럼 김익환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. 실제 이 교수님이 18시간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식에 질서를 부여해 주라는 거죠. 결국은 정리, 우리가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에서 우리가 뭐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결국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. 우리 집안의 깔끔함을 보는 게 결국 정리가 잘 되고 청소가 잘 돼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지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연관되거나 좀 비슷하거나 그 내용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은 나름 그 흐름을 보고 하나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게 기억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되뇌기도 쉽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선별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고 굳이 이것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될 게 있을 겁니다. 그죠? 우리가 옷 정리를 할 때 몇 년 동안 안 입는 거를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물론 또 새로운 걸 사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나쁜 것, 지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굳이 기억할 거 없는 거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것만 두고 버려야지 우리가 그 중요하다는 게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공부법을 선택하셔야 되고, 그럼 우리 앞에 제목에서 말했듯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게 필요하냐. 자, 첫 번째로는 기록 원칙의 첫 번째로는 확실성입니다. 여러분 공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라고 했는데
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죠? 내가 공부를 했다라면 제대로 내가 그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만의 것이 됐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즉 우리가 남을 가르치면은 결국은 내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? 그죠? 자, 그런 것처럼 내가 설명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모르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얼버무리게 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이 첫 번째 기록 원칙이고요. 두 번째는 요약성입니다. 그래서 키워드로 메모를 하는 거죠.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이렇게 할 때 주저리 다 쓰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듯이 간략한 키워드를 내가 이 정리할 수 있게끔 내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 외워지거나 정리가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키워드로 메모하고 그거를 살을 붙이는 건 되게 쉽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래의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부분이 나타나겠죠. 그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생각이 안 난다든지 또 이 부분에 그 연결되는 그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이렇게 흐름이 딱 막힐 때가 있겠죠. 그러면 다시 또 원래의 요약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본을 보면서 또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확실성, 요약성, 마지막은 종합성입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메모한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하면 내가 외운 것들, 공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? 자, 근데 그 체계, 우리가 공부한 그 체계 그 순서대로 위주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한번 정렬을 다시 재정렬 해보라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응용하는 거 있죠. 문제에서 뭔가를 우리가 딱 그냥 고지고대로 그 지식 키워드만 딱 해서 거기에서 끝내버리면은 지식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겠죠.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수학이라 치면은 좀 더 고난도 문제, 그죠? 좀 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게 되면 이 상황에 맞게 내가 편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향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록 원칙을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성적이 더 어떤 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 공부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으로 치자면 테스트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만의 또 지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난도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뿌듯해지고 네, 또 그만큼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거인의 노트라고 여러분들 김익환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라는 것이 뭐 대학까지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평생 교육의 개념이잖아요.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렇게 독서하는 방법, 공부하는 방법, 또 새로운 거를 배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메모하면서 나를 좀 성장시키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. 이 책이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데 일상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메모법, 이런 정리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